자, 이제 니 조인트로 넘어갈게요. 무릎은 안정 자세가 니 플렉션 25도라는 거. 근데 주의할 거는 이게 무릎 관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 요게 있고요. 두 번째는 파텔라 피모럴 조인트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른 안정 자세를 가지는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대로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이고요.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모습은 플렉션 25도가 돼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디스트레스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니 플렉션 익스텐션 된 상태에서 이게 해부학적으로 0도죠. 이 각도가 한 25도 정도, 이 정도가 25도 정도 플렉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양손으로 먼 쪽 다리에 복사뼈 주위를 잡아준 상태에서 정강뼈 긴축을 잡아당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거겠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디스트랙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원래 우리 지금 학지사 메디컬 교재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지사 메디컬 교재는 4에서 5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7을 먼저 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를 먼저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야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조금 변경을 할게요. 자, 이제 티모럴 피모럴 조인트의 안테리어 글라이딩, 앞쪽 미끄러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미끄러짐을 만들어주면 폄이 증가된대요. 폄이 증가된다. 안테리어 글라이딩이 되면 폄이 증가가 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으면 한번 맞는지, 내 논리가 맞는지 한번 키네지올로지 책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그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선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에 대한 키네지올로지 내용이고요. 익스텐션을 할 때 관절 운동 형상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타입은 TBR 온 피모럴이니까 티비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모럴, 피모가 움직이는 모션이에요. 그래서 티비아가 움직이고요. 여기는 피모가 움직이는 거예요. 피모가 움직이고 여기서는 피모가 고정이 되는 거죠. 얘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티비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관절운동 형상학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관절면의 모양이죠. 그래서 티비아가 어떤 관절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티비아는 오목볼록 중에 오목한 관절을 가지고 있죠. 티비아는 이렇게 오목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링과 글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는 걸 이제 다들 알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플렉션이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익스텐션이 쭉 만들어지게 되면 롤링과 글라이딩이 앞쪽으로 일어난다. 롤링 글라이딩이 이렇게 앞쪽으로 일어난다 라는 거, 이제 연상이 좀 되죠. 그래서 앞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면 니 조인트에는 익스텐션 모션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출을 했다면 아주 잘 한 거고요. 이건 이제 임상운동화 시간에 설명을 자세하게 할 텐데, 반대로 여기 부분은 피머가 움직이는 모션 같은 경우에는 티비아가 고정이 되죠. 얘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데, 이게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스쿼트죠. 스쿼트라고 하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모션이 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축구공 킥을 찬다 라고 하는 거는 킥의 모션은 이 모션이죠. 그래서 먼 쪽에 있는 디스탈 부위, 발 쪽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발 쪽 부위가 자유롭게 움직이느냐 혹은 발이 바닥에 붙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 형상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용어가 있어요. CKC, OKC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 써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모션 같은 경우에는 OKC라고 얘기합니다. 오픈 키네마틱
체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OKC라는 용어로 약자로 많이 쓰고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키네마틱, 체인이라는 용어로 CKC라는 용어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보거나 혹은 전문 서적을 볼 때 OKC, CKC, 뭐 열린 사슬, 닫힌 사슬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열린 사슬이란 용어를 쓰고요. 이거는 닫힌 사슬 운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배경 지식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앞쪽으로 글라이딩이 된다면 안테리어 글라이딩이 된다면 폄이 증가된다는 거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요. 엎드린 자세에서 시행을 해요. 요 그림처럼 엎드린 자세에서 하는데 만약에 넙다리 고등근에 좀 텐션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엉덩관절이 조금 굽히게 해서 이 넙다리 고등근의 텐션을 좀 줄어들게 만들어주고요. 왼손은 먼 쪽 정강이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요. 한 손으로는 손바닥에 몸쪽 정강이뼈 뒤쪽을 잡는다. 이렇게 잡는 건데 왼손 오른손이 여기서는 좀 바뀌었네요. 근데 반대쪽 다리를 한다 그러면 왼손 오른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글라이딩을 앞쪽으로 힘을 준다는 거, 손으로 힘을 준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osition the patient prone to obtain end range extension. Apply grade 1 distraction by pulling distally on the long axis of the leg. Apply the stretch glide in an anterior direction parallel to the treatment plane in the tibial plateaus. Before the distraction and glide, add lateral rotation to the tibia in order to emphasize the motion needed for the terminal locking mechanism. 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Position the patient prone to obtain end range extension. Apply grade 1 distraction by pulling distally on the long axis of the leg. 그라인드 1으로 이제 디스트랙션, 신연을 시켜 놓고요. Apply the stretch glide in an anterior direction parallel to the treatment plane in the tibial plateaus. 앞쪽으로 글라이딩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글라이딩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티비아 플래토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티비아의 관절면에 따라서 관절면 부분을 우리가 티비아 플래토라고 해서 신용으로 하면 고평부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관절면 모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어쨌든 관절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관절면 부분에 관절면에 수평이 되게 패러럴 수평이 되게 이렇게 글라이딩을 시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Apply the stretch glide in an anterior direction parallel to the treatment plane in the tibial plateaus. Before the distraction and glide, add lateral rotation to the tibia in order to emphasize the motion needed for the terminal locking mechanism. 이거는 우리가 무릎을 펼 때 기전 중에 하나가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죠.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크류 홈 메커니즘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발가락을 바깥으로 돌리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네가 약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는, 그러니까 피머, 넙다리뼈에 대비해서 아래에 있는 티비아가 살짝 무릎을 완전히 펴는 정도가 되게 되면 약간 바깥으로 돌아간다 라는 게 스크류 홈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발을 약간 바깥으로 돌린 상태에서 글라이딩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터미널 락킹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테리어 글라이딩은 해주면 되겠고요. 우리 영상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왼손과 오른손이 맞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글과 이 키스너 콜비의 영상은 같으니까 이걸 보면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뒤쪽 미끄러짐을 한번 볼게요. 정강 넙다리 관절의 뒤쪽 미끄러짐, 포스처 글라이딩은 굽힘이 증가된다. 아까 폄이 증가될 때는 안테리어 글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했죠.
반대로 모션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이 끌어내기 검사라고 하는 포스테리얼 드로우 테스트의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밀어주는 방향이 포인트인 거예요. 뒤쪽 포스트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강이뼈를 뒤쪽으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뒤쪽 미끄러진 검사는 포스텔 드로우 테스트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PCL에 대한 스페셜 테스트의 방법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양손으로 정강뼈 손가락 끝으로 잡고요.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뒤쪽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이제 다른 자세와 프로그레션이라고 하는 진전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부분, 목적 부분에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이거 지워줘야 되고요. 이제 진전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아까 전에 나왔던 이 의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크류홈, 나사짓기전이라고 하는 스크류홈 메커니즘에 대한 이 메커니즘에 대한 것을 반영한 치료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강뼈를 안쪽 돌림한 채 90도까지 진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오고요. 90도가 지나면 뭐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이 나오는 이유가 90도를 기점으로 이 스크류 메커니즘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티비아 정강뼈가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거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키네지올로지에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류 메커니즘에 대해서 발췌를 해왔고요. 이 스크류 메커니즘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어떤 게 티비아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피머에 대비해서 티비아가 무릎을 쫙 펴게 되면, 즉 풀 익스텐션을 만들게 되면 티비아가 살짝 바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포인트이고요. 이제 뉴만의 키네지올로지 서적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스크류홈 메커니즘이 나오는 이유가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모양, 어떤 모양이냐면 메디알 쪽에 있는 피모랄 컨다일 모습의 모양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양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도록 하면 여기가 메디알이에요. 여기가 메디알인데, 메디알이 라테랄보다 조금 더 길죠. 여기 길이가 조금 더 얘보다 길단 말이에요. 길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다가 이 경로가 약간 안쪽으로 휘게 되면서 들어가게 된다. 풀 익스텐션이 되는 각도가 여기에요. 여기까지 이제 티비아가 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마지막 부분은 얘가 이렇게 휘게 되니까, 이렇게 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바깥으로 살짝 티비아가 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ACL, Anterior Cruciate Ligament라고 하는 ACL의 텐션 때문에 약간 무릎을 쫙 펴게 되면 바깥으로 티비아가 휙 돌아가는 모션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쿼드리셉스라고 하는 넙다리 네갈레근이 당기는 모션이 만들어지는데, 약간 쿼드리셉스가 수축을 하게 되면 그냥 수직이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듯이 그 넙다리 네갈레근의 네 가지 근육이 수축이 한꺼번에 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토크가 발생이 돼요. 넙다리 네갈레근에 대해서 근데 왜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네가 풀 익스텐션이 만들어지려면 넙다리 네갈레근이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의 풀 익스텐션을 만들기 때문에 그 넙다리 네갈레근의 토크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국에는 티비아는 바깥으로 로테이션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기전에 대해서 키네지올로지 서적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무릎이 굽혀져 있어요. 90도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피머고
얘가 니입니다. 니 조인트고 얘가 티비아라고 가정을 할게요. 물론 피볼라도 같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허벅지, 종아리, 무릎이에요. 이 상태에서 익스텐션, 이게 풀 익스텐션이 나온 거고요. 이게 니 플렉션이 나온 거죠. 이 상태에서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플렉션, 니 플렉션에서 천천히 무릎을 펴서 니 풀 익스텐션이 만들어지면 티비아가 상대적으로 플렉션 됐을 때보다 폈을 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만들어졌다. 맞죠? 이해되나요? 굽혀져 있을 때보다 무릎을 피게 되면 티비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점점 만들어진다 라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니 플렉션을 시켰다 라고 한다면 니 풀 익스텐션인 상태인 티비아가 니 플렉션이 많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상대적으로 티비아 인터널 로테이션이 발생이 된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 맞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걸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원리를 니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이 들어갈 때 무릎에 관절 가동수를 적용을 할 때 응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 지금 얘기의 포인트예요. 자, 다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정강뼈를 안쪽 돌림한 채 거의 90도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알겠나요? 지금 시작 자세는 여기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시작 자세는 니가 익스텐션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익스텐션 된 상태에서. 그래서 시작 자세가 이렇게 되겠죠. 시작 자세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천천히 굽히면서 90도가 될 때까지는 90도까지 진행은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니가 니 조인트, 종아리, 허벅지라고 했죠. 플렉션, 익스텐션, 니 플렉션, 익스텐션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시작을 한 상태에서 지금 어디 베드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면서 포스트럴 글라이딩 테크닉을 적용을 하는 건데 무릎을 점점 굽히면서 정강뼈를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이 풀로 익스텐션 된 상태에서는 티비아가 약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만들어지는 스크류 홈 메커니즘에 의해서 티비아가 살짝 밖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을 점점 굽혀서 90도까지 가져올 때는 처음 상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티비아가 인터널 로테이션이 걸려야 되는 게 맞는 메커니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강뼈를 안쪽으로 돌림한 상태에서 90도까지 진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여기 이후로 더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 베드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엎드린 상태로 만들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스크류 메커니즘에 여기 있는 스크류 메커니즘 때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 이거에 대한 영상은 나오지 않아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